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병역제도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청년의 내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 과정에서 정밀 심리 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을 선별하여 정밀 상담과 연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보건복지와 부와 협업을 통해 선별부터 회복까지 전 단계로 이어지는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청년 맞춤형 병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N수생까지 발생했던 공군 모집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을 자격점수 합산 등 고득점제 선발에서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 추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청년들의 소중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군특기 추천 등 병역진로 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예비군의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한 훈련 연기 신설 등 입영 연기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병역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보충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병역 지정 업체 선정 시 AI 방산 분야의 가점을 신설하고 반도체, 2차 전지 등 중점 정책 분야의 배정 인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 지원 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 서비스 분야의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확대하였습니다. 병역 의무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해 오고 있는데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6년 올해는 역대 최다인 1,500여 가문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현역병 입영자와 그 가족이 함께하는 입영문화제를 개최하여 입영 현장을 축하와 격려의 장으로 군복무의 당당한 첫걸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이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 병무청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이게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입대하려고 대기하는데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휴학하고 복학하고 이런 기간을 맞춰야 되는데 입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학업 그거하고 마치기가 어렵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네, 예전에는 입영 정책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어요? 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다 그 학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연관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입영 정책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시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튼 그 문제가 예를 들면 이제 군의 수요하고 이제 입영 희망하고 이게 미스매치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학생들 특히 휴학생들이 그 학기를 맞춰야 되니까 안 그러면 6개월 1년을 소위 말하면 꿇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최대한 조정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국방부랑 협의해서 입대 계획을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력자원 관리와 관련된 건데 지금까지 군대에 그러면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뭐 경계를 서든지 하루 종일 훈련을 하든지 주로는 이런 게 군생활 개념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국방개혁을 통해서 소위 유무인 복합 첨단 체제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병사들이 그냥 돌격자라는 그런 과거형 병사가 아니고 예를 들면 드론을 다루거나 컴퓨터를 다루거나 아니면 뭐 조립 분석을 하거나 지금 왜냐하면 전장이 수시로 바뀌고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바뀌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 기술 개발해서 무기 장비 체계를 갖춰놔봐야 한 1, 2년 지나면 그 쓸모없는 그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현장에서 이걸 업그레이드 하든지 뭐 점검하든지 뭐 수리하든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예를 들면 지금 과학기술 능력이 뛰어난 병사 자원들은 무슨 민간 회사에 병력 특례로 보내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아니 그런 병사들을 모아서 군에 저기 저 강원도 양구 이런 데 보내는 게 아니고 아예 그걸 하나의 일종의 기업, 연구기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복무 겸 연구 개발하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고민도 좀 해보면 좋겠어요. 과학기술군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군요. 과학기술군. 부사관들도 그런 과학기술군을 약 한 5만 명 선발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부사관이 어차피 그런 전문가를 모아서 이제 이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징집된 장병들을 어떻게 할 거냐. 병사들도 그런 부분에 역량과 재주가 있는 친구들은 AI 드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그 부대에서 연구 개발해서 지금 실증 부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산발적으로 막 이 부대 저 부대에다 막 분산시켜 놓지 말고 예. 그 협업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구 개발이나 이런데 재밌게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면 어떨까? 경제작전 개념에서 지역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그렇게 많이 변화가 그걸 있습니다. 뭐 그냥 생각해봤어요. 네, 다음은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보고